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며 배수진을 친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다음 날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며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싸움의 맨 앞에 서겠다고 창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후퇴하는 낡은 세력, 나쁜 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비례정당 등의 연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독자 노선을 예고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데 마음은 같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꾸준히 제기됐던 광주 출마설과 비례대표 출마 등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제가 제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칙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사리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광주와 나주에서 옥현진 대주교와 김희중 대주교를 차례로 만난 조 전 장관은 목포에서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정신을 기리는 등 호남 민심을 살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출범할 조국 신당에 지역민들이 얼마나 지지를 보낼지는 향후 발표될 총선 여론조사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제3지대 세력을 통합한 개혁신당은 총선 승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제2당을 목표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정체성과 인적 구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격 통합을 선언한 제3지대 세력. 4개 진영이 모인 개혁신당은 가장 선명한 대안정당으로 양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총선에서의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개혁신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39%로 나왔습니다. 희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개혁신당의 출범으로 광주 전남의 선거 지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과 인재 영입 등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을 가할 수 있다면 전남에서 확고한 2당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치적 지향점과 지지 세력이 달랐던 집단이 모인 만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일부 핵심 인사들을 제외하면 인적 경쟁력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향후 거취입니다.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이 민주당을 나와 개혁신당에 합류할 경우 새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성을 갖추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신당에 합류를 해서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를 해보면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한편 민주당의 3차 공천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전남 지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 5곳 등 전국 25개 지역구에 대해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강현구, 동남을 박은식, 서갑 하헌식, 광산갑 김정현, 광산을 안태욱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전남 지역 총선 후보자를 상대로 면접을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전남 지역 공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퀴즈가 시작되자. 광주의 한 구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 연수 일정에 맞춰 구 업무 일정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하는 건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겠죠. 그런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해외 연수 일정에 본연의 업무가 밀린 셈입니다. 어디 의회냐?
비리 혐의로 제명이 권고된 동료 구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던 광주 북구의회입니다. 광주 MBC의 고발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의 한 해 예산 1조 원이 잘 쓰였는지 구의원들이 직접 확인하는 결산검사. 광주 북구의회의 결산검사 일정이 당초 공무원들이 예상했던 4월 말보다 열흘 가까이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결산검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땡기는 과정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감 느끼고. 결산검사 일정이 예상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과 동남아로 떠나는 북구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때문이었습니다. 북구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고려해 그 이후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 일정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가 해외 연수가 4월 말로 예정돼 있으니 결산검사 일정을 당겨서 해야 한다며 북구청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북구의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통상 5월에 하던 구정질문을 3월로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의회는 집행부가 먼저 구정질문 일정을 3월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5월에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구정질문과 심의를 함께 추진했던 적이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무색하게도 구정질문과 추경예산 심의가 동시에 치러진 경우가 이전에도 6번이나 있었습니다. 같은 의회에서도 부끄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일정을 총선 기간 딱 한복판에 잡아놓고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전 너무 걱정이 되고요. 도대체 해외 연수가 무엇이길래 구정질문 일정과 결산검사 일정까지 바꿔서 갈 정도로 대단한 것일까요? 구의회가 그렇게 악착같이 가려고 하는 해외 연수. 정작 무슨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북구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구정질문 일정을 앞당겨도 업무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결산검사가 해외 연수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의정 활동은 구정 질문이 됐든 국외 공무가 됐든 결산 감사가 됐든 동일한 의정 활동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연중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대석 구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고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면죄부 징계를 강행해 지역사회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4월 말 가겠다는 해외 연수를 진짜로 갈 것인지 또 간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한 달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오늘 북구 의원의 한 달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현재까지 광주 5개 구의회 모두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의정활동비는 그동안 월 상한액 최대치인 11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2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월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광주 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18명을 기소했는데 수사와 인사청탁에 고리가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해 8월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 씨로부터 18억 원을 수수한 성모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오랜 기간 구축한 경찰 인맥을 토대로 사기범 탁 씨 사건을 여러 차례 무마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경 사건 브로커 수사가 본격화됐고 검찰은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사무실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는 건 몰랐던 거죠? 오늘 어떤 거 압수수색 하셨습니까? 전 전남청장 관련 사건일까요?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 치안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건 브로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사청탁 기소자 대부분은 전남경찰청에 집중됐는데
경찰 고위 관계자의 문고리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전직 경찰 이모 씨의 존재도 성 씨의 인사청탁 비위 정황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검경 공무원들 간 검은 커넥션을 통해 부패 범죄를 밝혀냈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매관 매직의 실체가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청탁과 인사비리 외에도 관급 공사 부당 수주 의혹 등 브로커 성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지은 지 수십 년 된 소규모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여기에 허가 없이 창고 등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있는데요. 이런 무허가 노후주택은 각종 사고 위험이 더 높아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실태를 세 차례에 걸쳐 기획보도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지붕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마 끝에 난간처럼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벽돌과 철근 등 내부 자재가 부식된 겁니다. 이제 한 50년 전에 시공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안전 규정이 많이 강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곳이 바로 주택 일부가 무너진 곳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아래에 만들어진 다용도실입니다. 원래라면 비어 있어야 할 곳인데 무허가로 기존 벽 위에 천장을 붙여 가로 약 1m, 세로 약 10m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붕괴된 잔해물이 그 위로 떨어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은 동그랗게 휘어졌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만큼 누군가 그 안에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남구에서는 노후주택 지붕이 폭삭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즉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무허가 노후주택이었습니다. 광주시가 파악한 무허가 주택은 1,100여 채. 주택 주변 여유 공간이 없으면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대응이 어렵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해 건축했기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 문제죠. 뭐가라도 어떤 기둥이라든지 보호 같은 걸 손댈 수 있잖아요. 요즘 건축하신 분들이 비전문가들도 많이 하거든요. 사유재산이기에 집주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지만 소규모 노후주택의 경우 주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노인층인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집을 잘 관리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여력이 안 되기에 이들은 특히 폭우나 태풍 등 재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속의 한 공무원이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수당을 10년 넘게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광주시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공무원 김모 씨가 10년 전 이혼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 모두 700여만 원 넘게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감사 결과 김 씨는 전 남편과 오래전 이혼했고 이후 전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계속 가족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광주고법과 지법에서도 법원장들이 민사재판을 직접 진행합니다.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기 인사부터 광주고법은 민사합의부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2개 늘리고 광주지법은 민사 5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 3개가 신설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원장과 지법원장 등이 재판장을 맡아 기존 항소재판부가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군공항 주변 직장인들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판사는 광주 군공항 인근 거주자들과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총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30여 명이 2번에 나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직장인들도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소음 피해가 공론화된 이후 이주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보상액의 30에서 50%를 감액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범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전남경찰청에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발견을 위해 9천만 원 상당의 배회 감지기 300대를 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